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급등했는데요. 일단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PC 물가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이은택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썼던 자료도 이제 보시면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2 정도 나와가지고 2개월 연속 코어 PC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조금 안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랠리가 될지는 조금 봐야겠다 뭐 이런 뷰인데 대체로 뭐 일단 안정적인 좀 심리는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저도 그동안 계속 이제 우려를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전히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습니다만 인플레가 일단 어쨌든 조금 완화될 만한 조짐은 보입니다. 중국도 락다운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 뭐 이제 입출입국도 조금 널널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트럼프 때 올렸던 관세 자체도 지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바이든이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소비재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최근에 이제 뭐 연준만 계속 인플레를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의지를 뭐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어쨌든 나서서 이게 너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선 바이든 우리나라 왔을 때 계속 투표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아저씨는 지금 굉장히 이 인플레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비재에 대한 관세도 낮추려고 하고 있고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또 뭐 인플레를 굉장히 촉발을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뭐 가지는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이미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중요한 중국과 러시아의 리스크가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2018년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2018년 내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던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를 좀 보시면은 다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빨간 120주선을 지난주에 아주 극적으로 엄청난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한 6.3% 정도 지난 주간 기준으로 6.24% 상승을 하고 끝났고요. 상당히 중요한 25월봉도 양봉으로 지켰습니다. 보면은 S&P 500도 똑같아요. 다우랑 차트 그림은 똑같은데 25월선 지켰고 120주선에서 큰 반등을 주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차트는 굉장히 과학이고 시장의 모든 심리가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차트 트레이더 뭐 이런 뷰를 굉장히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만 안다고 잘난 체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무지한 인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조금 상황은 달라요. 나스닥은 이미 이 120주선은 뚫고 내려가서 지금 이 200주선 근처에서 반등을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반등세입니다. 이 선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랠리가 뭐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거 저항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선절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을 보면 13,0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미국도 대표적인 주식인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중요한 자리를 아직 조금 하회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지금 120주선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과거에 한국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상 해외 지수를 좀 선행해서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물론 120주선을 찍고 올라갔다가 더 빠졌지만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쟤네들은 미국 주식이니까 한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강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만약 진짜 이게 반등 국면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저도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NC 뭐 이런 NC 소프트 이런 종목 얘기 아예 말씀 안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면밀하게 추적 관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네이버 같은 거 25만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바텀 피싱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요런 이제 코로나 때도 요런 자리에서 걸렸었고 그 자리를 처음으로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도 사실 차트 똑같고 NC 소프트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120월선입니다. 120월선이라는 거는 지금 10년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13년 요때 한번 찍었었고 14년, 15년 NC소프트가 사실 회사 내용적으로 최악일 때 찍었던 자리를 지금 뭐
다시 한 10년 만에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도 엄청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외인은 이제 조금 아직 치고받고 하지만 개인들은 엄청 팔고 있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저도 뭐 이걸 공격적으로 사진 않지만 아주 일부 사놓고 그냥 정찰병 정도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이제 너무 무시는 안 하고 좀 관찰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태양광이 지난주에 뭐 OCI 이런 게 엄청 올랐었는데, 이게 뭐 러시아가 뭐 계속 깡패짓을 하니까 에너지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이제 유럽 애들이 러시아 장난에 이제 놀아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원전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면은 OCI는 저도 못 샀어요. 저도 OCI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이 강한 사람이라서 못하긴 했는데, 사실은 조금 조정 오면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정도는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뭐 하나솔루션 차라리 이런 종목이 조금은 더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전은 최근에는 뭐 크게 재미는 없었죠. 크게는 재미는 없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60주선이 200주선을 크로스해서 아주 이쁘게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저점 지금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진짜 연준에서 이상한 소리만 안 하면 저는 장이 당분간은 조금, 물론 뭐 굉장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잔잔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연준에서도 뭐 통화정책 9월부터는 금리 인상 보류한다. 그러면 시장이 벌써 이걸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9월에 인상 안 할 수 있대, 9월부터. 근데 9월에 인상하면은 또 쇼크가 날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쓸데없는, 그러니까 진짜 파웰 의장이 아니고 이런 각 주에 여는 총재들이 자기 마음에 있는 소리를 막 떠들면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 뭐 저분들이 말하는데 제가 뭐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계속 주도주구로 말씀드렸던 방산주들 계속 좋았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방산이랑 조선 쪽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위원님을 모셔가지고 전쟁이 끝나도 방산주가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좀 촬영을 해서 좋은 내용들 전달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반도체 기판이랑 소켓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지금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소켓 뭐 이런 건 말씀을 제가 그동안 안 드렸었는데, 뭐 ISC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좋아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참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못 사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인데, 기다리다가 뭐 못 잡았죠.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관련된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TSA라는 종목인데 얘도 완전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있고, 반도체 기판들 말씀드렸던 것들 저는 잘 먹고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주구는 굉장히 명확한데, 과연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 반대로 돌고 상승으로 갈 때 기존의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주도주가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앞으로 또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엄청 많이 빠져있는 애들이 또 50%씩 오르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랑 바이오 게임, 그래서 제가 바이오 게임 담당자들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로 좀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방산주 주도주를 엄청 많이 오르는 날 좀 줄였다가 다시 좋은 자리 주면 사고, 제가 이런 뭐 미용 기기들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계속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되게 쓸데없는 소리를 가급적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로닉 이런 종목도 내용 굉장히 좋은데 엄청 큰 조정을 받았죠. 3만원을 찍었다가 거의 2만원 초반까지 빠졌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201선 같은 걸 찍을 때 모아요. 저는 진짜 이게 거짓말 같지만 이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데서 슬슬 사모읍니다. 완전 바닥에 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좀 사가지고 벌써 수익이 꽤 나거든요. 제가 루트로닝은 벌써 한 12%인가 13%인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게 쌓이면은 굉장히 큰 수익들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10개 되면은 뭐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억 버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급서처럼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KCC 이런 종목은
굉장히 지루하지만 저도 뭐 지금 이거 그래봐야 뭐 한 3, 4% 수익 났나요? 근데 3, 4%더 났군요. 더 났는데 이런 종목도 말씀드린 것처럼 60주선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고 제가 확인을 해봤지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쭉쭉 포트폴리오를 깔아 놓으시고 성신양해처럼 잘 안 되는 건 제가 지난주에 손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손절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손절을 했습니다만 다시 샀어요. 약간 들으시면 미친놈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날 손절했는데 원하는 자리를 다시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아니 뭐 어제 팔았다고 오늘 못 살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심리적인 이유일 뿐인데 굉장히 지금 유의미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LNG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이쪽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도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덕산 하이메탈 제가 산다고 말씀드렸었죠. 덕산 하이메탈도 제가 사서 1주 반 정도 되게 지루했습니다. 되게 지루했는데 금요일에 많이 올랐죠. 6% 좀 넘게 오르다가 조금 내려가고 끝난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런 자리들에서 201선 그리고 뭐 50주선이죠. 주로 보면은 이런 자리들을 주면은 아름다운 골든크로스 상에서 이런 자리까지 하락을 해주면은 굉장히 땡큐한 겁니다. 10,000원에서 뭐 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20% 빠진 건데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도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이 전방 산업이 다 반도체 기판 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뭐 심텍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지컬한 거죠. 내용도 굉장히 좋고 차트도 좋고 그럼 왜 안 사? 뭐 이런 거죠. 사도 안 되면은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근사하게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사진 않았지만 이런 하이비전 시스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거 검사 장비하는 회사거든요. 제가 옛날에 살 때부터 뭐 탐방 다니고 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보세요. 50, 60주선이 이 빨간 200주선을 아주 이쁘게 골든 크로스를 하고 있고 많이 조정이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LG 이노텍이 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애플한테 그동안에 이제 메인 카메라만 납품을 했는데 최근에 전면 카메라까지 납품하게 되면서 막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빠지다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뭐 32만원까지 빠졌다가 37만원까지 뭐 이렇게 올랐는데 10% 이상 올랐는데 전방도 좋고 숫자도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제가 아직 안 산 이유는 아직 회사 내용을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건 기계적으로 한번 그냥 사봐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아까 뭐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 모신다고 했는데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트 이쪽도 뭐 LNG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은데 이번 주에 모시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서부 T&D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도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서 잘 저는 샀고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보란듯이. 이렇게 보면 주식이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을 굉장히 어렵게는 할 필요 없다는 주의고 물론 저는 뭐 비상장 투자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도 조금 편하게 하려는 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쪽에서도 사시면은 굳이 사시겠다면 이런 쪽에서 좀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매주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 여기서 좋은 애들을 픽을 한 다음에 많이 깔고 가고 있고 지금 이런 큰 흐름이 바뀔 때 뭐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런 거 사진 않았지만 미국 장도 확 돌고 한국 장도 확 돌 때 어떤 쪽이 좋을까?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까?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난주에 위메이드가 뭐 이런 거죠. 게임주들 되게 형편없이 빠지다가 위메이드 같은 종목이 바닥에서 갑자기 급등을 했단 말이죠. 64,000원부터 8만원까지 갔습니다. 저도 좀 매매를 하고 조금 빨리 팔았는데 뭐 이런 종목들 아무 이유 없이 오르지 않고 시장의 심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위메이드 맥스도 저도 정말 운 좋게 이걸 처음 오르는 날 잘 잡았는데 조금 빨리 팔았어요. 조금 빨리 팔았는데 이게 13,000원, 12,000원까지 갔다가 장중 고점 27,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거를 보면은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한번 보면은 크립토 한번 볼까요? 크립토 보면은 비트코인은 아직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어서 회복을 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22,000불 정도까지는 가야지 나스닥이랑 사실 차트는 되게 흡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2만 좀 초반 정도까지 가면은 어쨌든 지금 급락한 어떤 이런 심리들은 조금 회복하는 구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나가시는 경험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경험을 계속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손절도 익절도 굉장히 좋을 거고 이번 주에 시장이 주초에는 생각보다 좀 무난할 거다라고 역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손절보다는 익절도 잘 하시면
하시면서 장의 어떤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매주 뉴스랑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면서 흐름이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속 오르니까 존버 뭐 이런 거보다도 계속해서 대응을 좀 해나가시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6, 7, 8, 9월 정도까지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시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내셔서 이제부터 한 반년 정도는 익절을 조금 같이 저랑 많이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